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신은수입니다. 네. 일단 우리 신은수 변호사를 모셨으니까 나눠볼 얘기 주제는요. 이혼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영원히 풀리지 않고 언제나 해도 열을 오르게 하는 시월드입니다. 시월드. 네. 달라진 시월드의 세계, 시월드를 뛰어넘는 처월드, 시집살이 대 처가살이. 아니, 근데 어느 게 더 나으냐? 시작부터 보면 현재는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고 더 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보다 장모님이 더 세요. 장모님이 더 세요. 사위사랑은 뭐 무슨 사랑이야 사랑. 엄마들 이런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사랑이 괴로운 거고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받는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괴로워서 그 사위들이 장모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말해서 고맙지만 싫다예요. 애 봐주고 살림 도와주고 이런 건 좋지만 싫고 부담스럽고 장모님이 계신 집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싫다. 그거 우리 며느리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해요. 근데 이제 시월드란 건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장모 처가살이를 한다는 거는 뭐 보리 서멀만 있어도 안 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것만 한데다가 그러니까 딸을 우리가 키울 때 뭐 시집 가서 순종하고 살아라 키운 게 아니라 네가 못할 게 뭐 있니? 그러니까. 아들만큼 키웠는데 그럼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을 이 모질한 사이가 들어와서 그래도 능력 있으면 처가살이 하겠어요? 그럼요. 그럼 기분이 그렇잖아요. 나쁠 수 있겠죠. 그래 기분이 좋잖아. 네. 내가 사이 마음에 안 들지만 딸이 시원하니까 시킨 거다. 얘가 어떤 애인지 아니 해가면서 옛날에 성 봤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결혼할 때도 이 물에 손 한 번 안 묻힌 아이인데 결혼해서 그런 거 힘들게 하지 말게. 좋은 말로 해도 사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지금 뭐 보리서말이고 뭐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처가집에 이렇게 들어가 사는 게 뿐만 아니라 처가 장인장모가 애 봐준다 살림해준다고 해서 수시로 드나들고 가까운 데 맞아요, 살잖아요. 맞아요. 이게 현대판 처가살이에요. 갈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시냐 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와도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좀 둬야 돼요. 그렇지. 맞아. 고마움은 표현을 하고 맞아. 그다음에 뭐 주장은 하지 말고 저는 사위가 있고 제가 바쁜 와중에도 딸이 SOS를 치면 수시로 달려가 손자 봐줘요. 네. 너무 봐줘요. 하루에 한 11시간 봐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그게 아니라 연락해주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궁금하죠. 네, 궁금- 모든 시설이 거기 가 있죠. 네. 문제니까 그러나 표현을 안 해요. 맞는 안 건 하긴요. 뭐 얼굴에 써 있는데 이렇게. 그럼 요즘 이혼 사유가 시 시월드가 더 많아요? 제 처월드가 더 많아요? 손자인데요. 처월드 멋이라고 제 더 손자. 5만 원 내고 하세요. 5만 원. 그런데 10월드는 사연이 심각한데 처월드는 그 남자다움이라는 거. 남자는 좀 참아야 돼. 남자가 이런 문제를 쪼잔하게 이래서 이제 눌려져 있긴 한데 제가 볼 땐 숫자적으로는 처월드 만만치 않아요. 그래요. 만만치 않아요. 이 장모님들 좀 깨달으셔야 돼요. 도와주고 힘드시고 도와주고 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들은 특히 사위는 불편해요. 맞아요. 근데 제 딸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친정엄마 도움 없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긴 하지. 이미 시대가 그렇게 갔으니까 예. 뭐 옛날 어른들은 뭐 어쨌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 딸의 시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네. 오실 수가 없고. 올 수도 없고 또 이제 손자가 절 가면 또 막 좋아서 강아지만큼 뛰면서 저를 좋아하는데 뼈가 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 사위에게 자네 아들을 내가 왜 봐야 되나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내가 뼈가 녹도록 이해를 봐줬어. 근데 이 만약에 김서방이 사위가 김서방이 내 딸한테 좀 서운하는 기색이 나면 바로 나한테 반감이 와요. 내가 너희 집을 위해서 내 손주를 내가 힘들어도 내 많은 스케줄을 양보하고 봐주는데 자네들 잘 살으라고 한 건데 내 딸한테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반감이 바로 들어요. 안 들 것 같아요. 제 아이는 현재까지 제가 볼 때 신도 들걸요. 결혼 아유. 6년, 5년 차인가 6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제 딸에게 헌신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입장이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발톱이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리듬 떨어져 벅벅 긁고 다니고 또 벗을 돌아다 퐁퐁 방구 끼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와 계시니까 그걸 훌렁훌렁 못하잖아요. 벗지도 못하고 네. 방구도 못 끼고. 네. 방귀를 안 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팔자로 가르쳐줘. 변호사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고민의 강도나 그런 고통이 처가 사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참으니까 나 나 하나 참으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고마운 존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아니 그리고 거죠. 이제 시집살이를 했다면 동네방네 나가서 네. 야 우리 시어머니 못 살겠어. 그러니까 친정 엄마한테 하다 엄마 이럴 수 있는데 남자가 장모 때문에 못 살겠어 해봐. 얘 이 자식아. 그러고 등짝 맞지. 엄마 우리 장모 무서워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요즘 그렇구나. 네. 두 번째 한번 또 열어보시죠. 결혼 전 배우자 부모에게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은 네 결혼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 네, 이런 모습. 전문가부터 한 말씀. 제가 볼 때는 자녀한테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인데 그게 아. 집착하고 사랑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보통은 아들이나 집착이면 좋은데 접착이 되는 게 문제예요. 집착도 힘들어요. 본드 같이 맞아요. 확 달라붙어. 그게 이제 애정의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따님한테 아들한테 참 정성스럽게 또 관심이 많다. 참 행복했겠다. 곱게 자랐겠다. 그럼 세상에 악이 없겠다. 사고가 긍정적이겠다. 심성이 곱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순수하게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난다면 그 너가 길 가라 하면 좋은데 네. 이 부부를 결혼시켜서도 내가 그린 그림처럼 딱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신데렐라가 결혼한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요? 힘들죠. 그러면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저쪽은 안 그러나요? 양쪽에서 애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더구나 결혼 전에 예비 신랑이든 뭐 예비 며느리든 할 때 본성이나 원형질이 드러나고 없이 힘들잖아요. 네. 마냥 화목하고 뭐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갈등인 부모라 하더라도 그럴 때 아유 누구 왔어? 그러면서 아이고 당신 그러면 드세요. 소송에서 나타난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소송에서 네. 그 연애할 때도 한 번도 둘이서 여행을 못 가봤대요. 네. 둘이 이제 연애할 때 여행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신혼여행도 이제 어머님이 따라오셨대요. 네? 진짜 많아요. 가족들이 따라가는 친정 거. 엄마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을? 네. 나중에 있어요. 알고 왜? 보니까 남편이 마마보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따라오셔서 아들을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출근하듯이 어머님이 9시에 오신대요. 그래놓고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계시고 살림 도와주시고 저녁 그럼 때 결혼하면 안 되지 재워놓고 그런 간대. 사람은. 그렇지. 결혼할 때 몰랐죠. 그러니까 거의 사랑이라고 미성년자지.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이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딸이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곱고 이쁜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요. 엄마가 다 해준대요.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가는 거, 장소, 스케줄 다. 결혼해서도 장모님이 그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네. 그러니까 둘이 좀 전에 그 여자 그러니까 남자랑. 이거는 애정하고 집착을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혼하려고 치면 요즘 최소한 요즘 평균 연령은 30이 넘잖아요. 네. 30 넘어서 엄마가 먹는 거 입는 거를 다 챙겨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결혼 마마보이, 마마걸은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언젠간 이혼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그 사도는 싫은 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분이 엉망진창이란다. 거기까지 집안이란다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랄 거다. 아, 저와도 그럴 거예요. 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래서요. 나도 그래서요. 어쩌란 얘기예요. 그렇게 할까요, 저. 근데 저같이 쉽지 그러라고 않고. 할 수 있는 예비 며느리는 전 국민의 0.0000 그럼요.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이 짠돌이 시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로망이 부잣집에 시집 가서 편하게 사는 건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짠돌이를 보냐면 결혼 전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서 인사를 하거나 뭐 경조사에 참석을 해야 선물 하나 주시는 분들. 평상시에 내 생일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줘야 대가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대가로 보내서 결혼할 때 설사 집을 사줬다 하더라도 실제 사례에서는 매주 오라 그래서 시부모님은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고 조건부구나. 며느리는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항상 듣게 하고 매주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지만 식사를 항상 가서 며느리가 차려야 되고 이건
진짜 뭐 종살이라고 종이지 뭐. 이렇게 신고로 들어가는 이혼하겠다는 거지. 사례가 있고 아니 사위 입장에서는 네. 있는 집에 가라고 갔어. 가라고 갔는데 잘 결혼 전에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반대하는 결혼들이 많아요.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이 사위한테는 이 집은 수준이 이만한데 사위는 이 바닥부터 올라오라는 거예요. 넌 바닥부터 배워야 된다고. 바닥부터 배우면 죽을 때까지 여기 못 가요. 여기 가다 말겠지. 그러니까 차도 안 사주고 식구들은 다 골프회원권 있는데 이 사위만 안 사준대요. 너는 바닥부터 오라고. 그래놓고 부킹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뭘 골프를 그렇게 사주시냐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도 종살이네. 이것도 이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그래 내가 이 집안 사람이다라고 받아줄 때까지 정말 내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못하거든요. 그 결혼 전에 고려해봐야 되는 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면 반드시 이걸 먼저를 하기를 요구하는 거, 요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랑에 빠질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 짝이 부는 것도 참 절약을 하시는 분이구나. 아, 그 짠 사람이 문제가 네. 뭐냐면 사랑도 짜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애착 관계도 아유 이렇게 다정한 관계라니 해서 그때는 알아볼 좋게 수가 보는 거지. 없는데 제가 약간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주변에 평판을 좀 들어보는 게 맞아요. 평판. 어느 집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거기 저희 우리도 왜 건너건 3단계만 다 거치면 알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유명인이 어느 아니면 학- 알아보기 좀 힘들죠. 아우 민간인도 쭉 아니, 학교 출신 출신이라서 학교 알아보지 지역 않아요. 동네 어머니 여고 동창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딸이 콩깍두 씌었는데 이렇게 알아봐서 결혼 반대하면 걔네들이 안 해요? 그도 아 하지. 근데 그렇게 야 이렇게더라 이게 아닌 거죠. 은은하고 지능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아이, 그 갈라놓는 거 쉽지 않아. 방법이 없어요. 쉽지 않아. 그럼요. 괜히 반대했다가 남 얘기. 둘이 헤어지면 네. 대충 다행인데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다. 그날로 그 부부하고는 영원히 절교야.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딱 봐서 반대하면 헤어질 것 같으면 반대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치, 관계가 나빠지느니 그냥 가만히 있다. 네, 보는 게 왜냐하면 나을 수도 그걸 있고. 꼭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 갖고 있다가 근데 이제 이혼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요. 착각을 하는 게 우리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별로 잘하지도 않고 정이 없는 것 같아. 요런 애들이 결혼과 동시에 대리호도를 맡겨요. 맞아요. 네가 나 어릴 때 속썩였다. 네가 어미야. 그러니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아무튼 매일 전화 드리고 전화만 드리는 게 뭐냐. 어. 어머니 다 병수발도 들어라. 자기를 띵까띵까 돌고. 맞아요. 어머니 쇼핑할 때 좀 같이 가지고. 그럼. 어머니 미장원에 파마할 때 그러면 같이 지는 가고. 바람 펴. 그러니까. 바람 펴지. 어떤 새 지금 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이 정말 갈래. 자, 물려줄 재산은 많지만 틈만 나면 만남을 원하는 시대. 그리고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간섭하지 않는 시대. 고르기 어렵다. 아, 저 우리 돌아가면서 해봐요. 네. 어느가 좀 저는요? 다시 재혼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실래요? 재혼은 절대 안 할 건데. 네, 한다면. 저는 사실은 제가 젊었다면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간섭하지 않는 시댁을 골랐을 거예요. 여긴요. 저는 이렇게 골랐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나이 든 현재로는 물려줄 재산은 많지만 틈만 나면 만나를 원하는 관계를 원해요. 돈을 벌어보니 너무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초혼이라면 여기지만 지금 다시 안 되면 여기야. 그다음에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은 시간을 때워서 살 수가 있어요. 저 아는 그러네.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교인이셔서 좋아요. 종교가 통일되는 거. 근데 반드시 며느리가 같은 시간대에 교회에서 예배를 봐야 봉투를 이렇게 든든하게 준다면서 조건부 용돈.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어요. 짜증은 웬 짜증? 나 대신 그런 내가 짜증 진짜. 가지고 반띵하면 안 될까? 100만 원씩 준다면 한 달에 400, 아니, 500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당연하지. 이거는 인터넷에 나온 건데 시어머니가 하루에 10번 전화할 건데요. 그 대신에 300만 원씩의 생활비 보조한대요. 그랬더니 댓글이 나 100번 받고 3천만 원 받고 싶다. 왜 주겠어? 근데 댓글이 뭐라고 저는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런 이상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화 상담원 그렇지. 300번 받아도 그걸 꼭 못 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비즈니스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고객님을 내 어머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아니 할수 우리 있어. 아나운서들이 보통 시집을 잘 가잖아요. 시집 잘 가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뭐 신발 똑바로 놔야 되고 두부는 어디 가서 한복 입고 사야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옛날에는 약간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은데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 그런 데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 진짜 피곤해 죽으라잖아요. 아니에서 지금 돈 제가 벌라. 그것 때문에 30대 이혼하겠다고 오는 젊은 아내들한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서 야단을 쳐서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시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재산을 현재 집 결혼할 때 집 사줬고 아이들 뭐 손주도 잘라줬다고 외제차 사주고 좋은데 생활비 넉넉히 해주고 다 좋은데 자주 오라고 해서 이제 뭐 같이 밥 먹자 매주 와라 전화해라 뭐 이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좋다. 시부모님한테 잘하기 연기를 생각한다면서 방에서 딱 나오면서 출근해야지. 연극 배우는 네, 뭐 출근해야지. 출연도 많이 못 받지만 네. 돈 많이 받잖아. 나와서 출근해야지 나와서 그러고 시부모님한테 저녁 안부 인사까지 끝나 오늘 내일가 끝 연기 끝 이렇게 살아봐. 그걸 부담을 갖지 말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 너 있잖아 너가 사는 집 다른 사람들은 둘이 벌어서 평생 그 집 살지도 못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를 주고 나서 시부모님이 그걸 괴롭히는 거는 나쁜 것이지만 그 집은 나름대로 가풍을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도 자식을 길러보면 애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주면 우선 엄마 너무 고마워 할 소리 듣고 중간중간 그거 가지고 나도 한번 태워줬으면 좋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집을 하나 해줬는데 부모님이 그만한 보상 주니까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연기를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런데 받을 건 다 받고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받으면 고마움다는 표시를 수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 보니까 정말 우리의 품위를 올려주는 게 자본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떠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거 한번.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이런 게 살아보면 세상 세파보다는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럼요. 저는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처음 인사 온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얘한테 뭘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한테. 솔직히 말하면 선물 하나 딱 준비해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려고. 근데 그 선물을 고민을 했어요. 뭘 해줘야 될까? 아들이 하나니까.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서 이제 명품 뭐뭐뭐 이제 귀걸이를 하나 딱 다이아몬드 귀걸이 하나 딱.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를 사가지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나 사가지고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려고 이제 딱 봤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고를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망할 자식. 에이씨. 그러면서 그걸 딱 줬는데 얘가 얼어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신인숙 변호사야. 얼마나 애가 놀랬겠어. 얼어가지고. 괴기 영화죠. 얼어. 고맙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얼어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로 갔어요. 와. 너무 서운한 거야. 아니, 고맙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고맙다는 말이 나오기에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 자기 친구들이 어디 첫 만남에 시어머니 짜리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해줘. 어머, 얘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여서. 어머. 다음에 선물을 해주나 봐라. 아이씨.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해줄 때는 보상 심리가 반드시 있어요. 당연하죠. 요만한 거 해줄 때 고맙단 말로 끝나지만 맞아. 그 다음에 아닐 때는 보상 심리 뭐 있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 다음에는 뭐 반대 선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문자 안부를 해야 되고 그러더니 2주일 뒤에 장문에 이제 예비 며느리가 어머니 예뻐요. 와서 잘하고 뭐 있어요.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면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센스 있다. 다음부터 여행 갈 때마다 또 요만한 백이라도 하나. 어머나 이 집 며느리 그러니까 들어가고 주는 싶어. 입장에서 보상님 심리 본능이에요. 그게 왜 나빠요? 우리 그 예. 예비 며느리는 그랬더니 뭐 백하고 사서 요만했더니 그 다음부터 사진 찍어서 어머님 저 잘 메고 다니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나도 시어머니가 보내오더라고. 사진 이렇게 해요. 뭐 그거 봐도 너무 흐뭇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광에서 인심 나고 그렇지. 마음에 물질이 얹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사위에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점수를 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근데 이제 봉투에 뭐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써 그런 게 파는 봉투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여비, 거기에 여비. 넣어주는 거예요. 제 사위가 이렇게 장모가 많이 돌아다닐 줄은 모르는데 근데 한
번 주면 그 다음에 바라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못 이거 잘못 저한테 선택했네. 말을 못하고 우리 딸한테 어머니 또 가신대? 뒤집어 볼까요? 네. 자, 무조건 아래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은 홀어머니의 3대 독자 대 사이가 각별한 누나 5명. 홀어머니의 3대 독자. 저 호르몬이 3대 독자. 3대 독자. 3대 내가 독자. 결혼한다고? 그럼 차라리 둘 중에 고르는데 누나 다섯? 많이 고른다면 어디 고르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 저는 저는 3대 독자. 3대 독자. 어. 전 현재 스코어 홀어머니의 4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려받을 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어디 고르실 거냐고. 누나 5명? 누나 몇 분? 누나 2명, 여동생 1명. 아니 이 둘 중에 죄송해요. 어디 고르시냐고. 설상가상이실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제 친구가 누나가 6명인 부잣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가 아니라 갑자기 시아버지 때 벼락 부자가 되신 거예요. 굉장하지. 오. 맞아. 그래서 이 모든 6명의 누이가 음. 30대만 돼 집에 밥을 먹으러 오네? 네. 인근에 살면서 집을 다 사줘가지고 네네. 그러면 시누이만 오면 되는데 시누이의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다 와. 오는 거예요. 그 수발을 가요? 수발 왜냐면 너무 부잣집이야. 잘해주는데 얘가 정말 원형탈모가 오더라고요. 난 100억 주면 할 수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뭐 얘야 너는 뭐 어쩌니? 라고 하면 어머니니까 예쁜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누이들의 지적질은 강도가 좀 세요. 아 자기네들 지적이라고 안 해. 충고라고. 친구라서 어머 영미 우리 집에 시보더니 완전 얼굴 폈다. 저는 네가 무슨 복이고 내 동생 같은 애랑 결혼했니?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이쁘 브라우스 이쁘다. 어디 거야?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낼름 입고 가. 낼름. 자, 저는 3대 독자인데 왜냐하면 홀시어머니의 3대 독자면 홀시어머니만 방어하면 돼. 이쪽 신이 5명이면 공격수가 5명이잖아요. 못해. 이 손발 네 개잖아요. 못해. 5명 못 나요. 물론 여기에 천사 같은 누나들이 아유, 그렇지. 있을 수 천사도 있지만 힘들어. 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화생방 경보를 일으키는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 5명하고 의절하고 아예 안 보면 모르는데 힘들어요. 왜 시누이들 이거 저희가 소송을 해봐도 장난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자가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와서 보면 시누이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다 시누이가 관리하죠. 그러니까 총각 때부터 관리하던 거를 결혼하면 고간 주머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올케한테 안 줘요. 네. 다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어머님은 그래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늙고 하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맞아, 이렇게, 뭐 이렇게 이가 빠지시고. 찌르지는 않았는데 맞아. 시누이는 아주 예리하고 모든 걸 다 간섭을 해서 이게 가족 그 단톡방에서 뭐든지 시누이가 시켜요. 신우이는 같이 오래 살잖아. 그다음에 그죠? 시누이 5명이 아들 하나 있으면 아들이 거의 딸이야. 네, 아무튼 손이 시누이 2명, 아래 시누이 1명, 4대 독자의 홀어머니 그렇습니다. 네. 집안에서 완벽히 그냥 박수 받을 최고의 며느리예요. 오자마자 아들 둘 딱 낳아주고. 그러니까요. 돈 벌어오지. 예, 남편 딱또 그렇지. 그래도 뭐가 불만이라고 얘기할 건데 뭐가 불만이래요? 저요? 예, 시댁 식구들이 뭐 저한테 불만? 예. 없죠. 없죠. 세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아예 식구들이 뭐가 불만이라고 말도 못하는구나. 글쎄 불만이 있겠죠? 일기에 쓴답니다. 홀시어머니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소송을 해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쯤 되면은 서로 들어가려고 뭐 슬라이딩 하는 지경이에요. 지금 물려받으려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 집안 안에 있잖아요. 있어요. 그 제가 그래서인지 돌아가실 때 보면 마지막에 함께한 자녀한테 다 재산이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서로. 아 그래요? 납치하고 난리도 아니야 진짜 소송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모님을 찾지를 못해갖고 이제 성년후견 신청을 해서 행방을 찾고 이 지경이에요. 지금 서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내들이 시골이다 보다 저는 대부분 뭐 제가 괴로웠던 적은 없고요. 그분들이 저 때문에 괴로웠어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무디고 어. 둔감하고 야단을 치면 상처를 받아야지 무슨 맛이 나잖아. 근데 대놓고 야단 노염도 안 타? 아니 저를 대놓고 지적질을 해도 예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끝이고 그러니까 노염도 안 돼. 되게 그 쓰리 쿠션으로 신우나 제 남편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제가 아 그러셨대요? 오호 한 2-3년만 지나고 나면 그냥 맨 마지막은 인경이가 성격은 좋지 않아 이걸로 끝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 결혼할 거라고 물어보면 안 하실 거잖아요. 저도 안 결혼. 할 건데 아, 다시 저도요. 결혼할 거면 할 거예요? 해요. 누구랑 누가? 아니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나중에 여자로 나태어날 남자 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잘하는 게 결혼이야? 아니 그럼. 결혼은 잘하는 일은 아닌데 딸이 아, 있는 거예요. 딸. 네. 자식이 있는 거. 걔가 제 스승이에요. 너무 좋아. 네. 또 그건 또 그럴 수도 그러니 딸이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거길 들여다보고 안 계시겠어요. 들어다 아, 지네들이 부르지 사이 아유. I'm very busy. 게다가 이제 보니까 예전에 누구나 자식은 결혼하고 또 누구나 자식들이 아이를 낳는 게 이제 목표였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제 주변에 결혼 안 한 자녀들 많고 또 결혼했어도 딩크족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손자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곧 5살만 돼도 때려주기 5살이 된대요. 모두 내반에 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아이가 35개월을 살면서 제게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한 거야. 그때 본전 다 뽑아야 돼. 아. 뽑았어요. 마구 뽑고 있어요. 인증샷 찍어놓고 3살 전 기억이 안 난대요, 인간은. 저도 안 나더라고요. 그럴까봐 제가 준 건 다 같이 인증샷 찍어서. 아니 오늘 진짜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랬는데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배님. 답은 없는데 사실 우리가 혼자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가족 관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우리 부부만. 근데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의 결합이다라는 걸 조선시대 때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내 배우자가 예를 들면 남편이 친정집을 못 가게 하고 내 친구를 못 만나게 한다면 남편 뜻에 따라준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배우자가 내 가족하고 원만하지 않으면 그 가족과 원만하지 않으면 이 가정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원만해야 나의 가정도 원만하다 이런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은 그 패키지예요. 패키지 상품. 맞아요. 네. 박스 속에 제 남편이나 혹은 부인이 들어있는데 뺄 수도 없어요, 이제. 다 있다라는 거죠. 결혼은 제가- 패키지다. 예. 명언이다 명언. 네, 패키지이기 때문에 내가 고른 패키지에 대해서는 패키지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세상에 전설적인 시어머니도 없고요. 네. 단실하고 기대는 덜 하시고 그냥 가진 것만으로 좀 행복해 하시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30년 전에 했던 명언이 있어요. 뭐예요? 어느 집이나 방문 열고 가보면 200호나 800초나 똑같은 사연이 맞아요. 이어진다는 맞아요, 네. 뭐 10월드건 장모월드건 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뭐 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상하는 개인적인 문제 성이니까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개인으로 행복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며느리로서 행복할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